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6장 조건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조건문 지난 시간에는 if문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스위치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여서 복잡해질 수 있는 다중 if else문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스위치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스위치문을 배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뭐 if else문이 좀 복잡해 보이고 그렇지만 익숙해지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조금 복잡하더라도 수용하고 쓰잖아요. 그래서 스위치문 특히 다른 언어에서는 스위치문 거의 쓰지도 않습니다. 있지도 않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if else문으로 많이 씁니다. 자, 여하튼 C 언어에서 스위치문이 언급됐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문을 보고 이제 스위치라는 게 우리가 말 그대로 전원 스위치 뭐 이런 거죠. 뭐 집에 딱 들어와서 불을 켤 때 끌 때 이때 스위치 쓰죠. 온오프 쓰는 스위치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선택 여러 가지를 가지는 스위치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치문의 조건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조건문에 따라서 얘가 실행될 수도 있고 얘가 실행될 수도 있고 얘가 실행될 수도 있고 얘가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건문이 1이라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2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얘가 실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실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디폴트, 여기서 디폴트는 if else문에서 else문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 그 이외의 모든 것. 이제 이것이 실행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브레이크문이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문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의도된 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가 이 브레이크문을 만나는 순간 여기 나가거든요. 근데 이 브레이크문이 없으면 이 다음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히려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특정 달이 말일이 언제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28일, 30, 31일 요거 할 때 요 if문 그 스위치문에서 브레이크문을 빼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제가 나오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만나서 첫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되면 명령문 1이 수행되고, 만약에 이 첫 번째가 만족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모든 것이 만족이 안 되면 디폴트에 가서 그래서 명령문 4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주의사항인데요. 스위치문 안에 여기는 조건문이 들어가는 수식이 들어갑니다. 이 조건문의 수식은 그거의 결과가 문자형 상수나 정수형 상수만 가능하다. 우리 조건문은 참, 거짓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식, 숫자에 관련된, 그래서 요거의 결과값이 상수기 때문에 그 상수에 맞게 케이스 다음에 그 상수에 맞는 애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수는 한 개만 쓸 수 있다. 그리고 세미콜론 대신에 콜론을 쓴다.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코드 블록은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쭉 실행되기 때문에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실행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케이스문에 브레이크문을 하나씩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 다음 케이스문까지 수행이 됩니다.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케이스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디폴트문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A는 봄, S는 여름, D는 가을, 그 다음에 F는
겨울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입력된 값에 따라서 계절별 특징을 출력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아까와 똑같습니다. 시즌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 주고요. 자, 키보드를 통해서 이 시즌에다가 뭘 입력한다는 얘기예요? 뭐 A나 S나 D나 F 이 4개의 문자를 입력을 하겠죠. 그 문자를 입력하면 그 문자에 따라서 다음이 수행이 될 것입니다. 자, 스위치문 다음에 이 변수의 값을 이 스위치문 안에다 넣었습니다. 자, 넣었는데 그것이 대문자 A면 그리고 소문자 A면, 자, 대문자 A를 입력했다 했을 때 여기 뒤에 문장이 아무것도 없죠. 그럼 그냥 그 다음 케이스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문장을 출력을 해요. 만약에 소문자 A가 입력됐다면 소문자 A 요걸 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수행을 하죠. 그러니까 대문자 A를 입력한 거나 소문자 A를 입력했을 때 이 2개의 문장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문을 만나니까 이 스위치문이 이렇게 열고 닫고가 되는데 이 스위치문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자, 만약에 입력한 것이 대문자 S다. 그러면 요건 보지도 않고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브레이크문이 없으니까 그 다음 케이스문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출력하고 브레이크문을 만나는 순간 나가는 거죠. 물론 소문자 S를 입력했을 때는 요거 수행 안 하고 요것도 수행 안 하고 여기를 딱 바로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 가서 요 2개의 문장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A, S, D의 값을 중에 하나가 입력되어지면 이렇게 각각의 문장을 출력하고 브레이크를 만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거죠. 자, 대문자 D든 소문자 D든 똑같은 방식으로 되는 거고요. 자, 뭐 F도 마찬가지죠. 대문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 얘도 실행하고 얘도 실행하고 얘도 실행하고 얘도 실행해서 나가는 거고, 소문자 F를 입력을 하게 되면 얘를 실행하고 얘를 실행하고 얘를 실행하고 얘를 실행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실행 안 되는 거죠. 소문자 입력했을 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요것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소문자 S를 입력했더니 여름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문자가 입력됐다면 오류를 발생하고 잘못 입력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자, 옛날에는 다중이품문하고 소스를 입력을 하고 그것을 스위치문을 바꿔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얘는 하나의 경우, 케이스잖아요. 케이스. 하나의 경우에 숫자만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중이품문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부터 시작해서 점수가 100점 이하인 경우에는 A학점 이렇게 돼 있는데, 케이스문에서는 그게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점수를 10으로 나눠요. 10으로 나누면 만약에 뭐 95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90으로 10으로 나누면 원래는 9.5가 돼야 되지만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9로 계산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100점인 경우는 10으로 나눠지면 10이 되죠. 그래서 나눴을 때 10이 되거나 9가 되었을 때 그게 바로 A학점이죠. 그랬을 때 A학점으로, 그 다음에 10으로 나눴을 때 8이 나오면 B학점으로, 7이 나오면 C학점, 6이 나오면 D학점, 그 외에는 F학점이 되는 거죠. 그냥 이런 경우는 뭐 디폴트로 해주면 되겠죠. 디폴트로. 자, 이런 식으로 스위치문을 바꿀 때 요 범위를 잘 정수형 상수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 상태인 경우에는 각각의 학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거고, 요 스캔F 앞에 입력에 관련된 안내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물론 여기서는 자, 점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점수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목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해줬습니다. 그리고 점수,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그레이드라고 하는 학점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1바이트고 여기는 4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점수가 이 상태이면 이건 잘못된 입력이죠. 그러면 점수가 잘못 입력됐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대로 된 학점이 부여될 수 있는 점수가 입력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을 점수에서 10으로 나눠주면 결국은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숫자 중에 하나의 값이 목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목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케이스 10인데 10이나 9나 똑같이 A학점이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 브레이크문을 안 쓰고 그 다음 문장은 실행되게끔 해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10을 입력되거나 10이 들어가거나 9가 들어가거나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10으로 나왔을 때 8이면 B학점, 7이면 C학점, 6이면 D학점이요. 그 외에는 뭐예요? 0부터 시작해서 5까지죠. 그 경우는 F학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점이 출력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중 if문하고 스위치문이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 그죠? 여러분도 이거 호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80점 입력하면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걸려서 입력된 점수가 허용 구간을 벗어난다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스위치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정수와 사칙 연산자는 사용한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보통 우리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라고 해서 사칙 연산이죠. 자, 정수와 정수를 더했을 때 그 결과.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기타 연산자는 예외적으로 나머지 연산자가 있죠. 여기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4개 연산자에 대해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나누기일 때는 실수형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타입이 정수일 때는 정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했는데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넘버 1, 넘버 2, 그 다음에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합, 차, 그 다음에 곱,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나눗셈은 어찌됐든 실수형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더블형으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여기는 8바이트가 되겠네요. 여기는 다 4바이트죠. 그 다음에 OP, 여기는 뭐예요? 문자형이죠. 그래서 이건 1바이트가 됩니다. 자, 스캔F를 쓰기 전에 안내문을 써줬습니다. 두 개의 숫자와 연산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D 한 칸 띄우고 %C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D죠. 그럼 입력할 때 숫자 뭐 37 한 칸 띄우고 그 다음 더하기 한 칸 띄우고 27 이렇게 해야 각각의 순서대로 값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OP 여기 문자형이죠. 그래서 사이즈 오브 요거를 써줬습니다. 뒤에다가. 자, 그리고 여기 OP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 요거는 뭐예요? 문자지만 문자는 큰 의미에서 정수라고 했어요. 그죠? 정수 안에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정수니까 말 그대로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위치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더하기면 그럼 더하기 계산을 할 거고 빼기면 빼기 계산을 하겠죠.
자, 이렇게 더하기니까 더하기 연산을 해서 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장을 하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숫자,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자, 그 다음에 숫자,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합니다. 만약에 OP라고 하는 변수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요것이 만족이 돼서 여기 실행되고, 곱하기일 때는 요것이 실행되고, 나누기일 때는 요것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그 위에 있는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나누기는 사실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허용되지 않는 문자가 입력됐다. 그죠? 입력된 값을 출력을 해주고 프로그램 다시 시작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여기 브레이크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여기에 걸리게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 13과 5와 여기는 연산자 OP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고 얘는 넘버 1, 여기는 넘버 2에 들어가죠. 그리고 계산이 됩니다. 그죠? 자, 실수용으로 이제 담는 그릇이 되어 있으니까 2.6000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나머지 연산자인데 나머지 연산자는 허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까 디폴트에 걸리는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세요 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자, if문을 포함한 스위치문입니다. 4개의 연도 4자리와 월 2자리 입력하면 해당 월의 일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윤년을 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죠. 윤년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연도가 4의 배수이고 100으로 나왔을 때 0이 아니고 0인 것은 제외한다고 했죠. 아니고 400으로 나왔을 때 0인 것은 윤년이 된다. 그러니까 윤년의 조건이죠. 그래서 4의 배수가 된다 요거죠. 그 다음에 0이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경우도 윤년이, 그러니까 이 경우하고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건 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따로 본다는 얘기는 얘가 만족이 되면 당연히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스캔앱을 통해서 연도하고 월을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고 여기는 안내문이고요. 당연히 3개의 변수를 입력받은 거고요. 자, 그래서 mon수가 12월 이상이고 1월 이하면, 즉 월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 외의 숫자가 입력되면 허용되지 않는 숫자가 입력됐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료를 시켜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아니면 제대로 입력을 했다면 S문을 만족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위치 문에 mon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된 월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할 건데, 먼저 케이스 2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2월일 때라는 얘기죠. 2월이면 두 가지로 나누죠. 윤년일 때는 29일, 윤년이 아닐 때 28일이죠. 자, 여기 보시면 조건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거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거죠. 자, 입력된 연도가 4를 나눠서 나눠지느냐, 그죠? 지금 4의 배수냐, 요것이 참이고, 그 다음에 요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100으로 나눠 떨어지더라. 무슨 얘기예요? 100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300년. 그죠? 내지는 300년이라고 하면 좀 그러면 2100년이라고 쳐보죠. 자, 2100년이면 여기도 참이고 2100년이면 100으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폴스가 되죠. 그럼 이 두 개 합쳐지니까 뭐가 돼요? 폴스예요, 폴스. 거짓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뭐예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400으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지냐? 여기도 뭐예요? 폴스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거짓이 되죠. 2100년은 거짓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000년이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참이고 요것도 100으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거짓이지만 여기에 집어넣었더니 얘는 뭐 참이 되죠? 근데 오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참이 돼요. 요것이 실행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400 이게 배수이면 앞에 있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얘가 참이니까. 그죠? 그런데 400의 배수가 아닌 것 중에 100이 나눠 떨어지면 그때는 뭐 윤년이 아니고 평년인 거죠. 자, 그래서 평년이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즉 2가 아니면 나머지는 요거죠. 이건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케이스 4, 케이스 6, 케이스 9, 케이스 11. 여기는 다 콜론입니다. 이렇게 써주고 그 밑에 요걸 써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한 줄에 다 옮겼습니다. 이제 공간 때문에 이거 올린 것 같고. 자, 그러면 평년이 출력되고 이때는 뭐예요? 마지막 일이 31일 31대2죠. 30이 데이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2월달도 아니고 4월, 6월, 9월, 11월도 아니라면 그 외의 숫자라면 그때는 30일이 저장되고 그것이 요 안에서 문자열로 출력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20년 2월이면 이때는 29년, 이게 윤년이라는 거죠. 왜 윤년이냐면 얘가 4의 배수죠. and 그 다음에 100으로 나누는 게 나눠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도 10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에요. 자,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면 그 뒤에 있는 애는 번합 안 하죠. 5하니까. 그래서 얘가 윤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일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35를 넣는다. 요건 뭐예요? 4의 배수가 아니죠. 그런 게 당연히 뭐예요? 윤년이 아닌 거죠. 자, 2020년 17. 이 17은 뭐 허용되지 않는 숫자니까 이걸 뭐 윤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스위치문을 배웠는데 스위치문의 어떤 주의사항을 좀 여러분들 좀 주의 있게 보시고 다중이프문을 스위치문을 바꿀 수 있다. 또는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다중이프문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